네, 오늘 강의는요, 따로 기본서의 어떤 단원으로 정해지지 않고요, 좀 테마 강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도형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 많은 문제 유형을 한번 모아본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오늘 강의할 건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으로 지금 형태를 써서 내용으로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 좌표 평면에 어떤 점들이나 도형을 주고, 요런 거리의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아니면 이게 차일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선. 그리고 거리가 꼭 두 개가 아니라 뭐 이렇게 더 붙을 수도 있어요. 거리를 여러 개 한 세네 개 더 붙여서도 최대 최소를 구할 수도 있어요. 문제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어떤 거리를 제곱한 다음에 합한다라는, 아니면 뭐 여러 개도 더 더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꼴의 도형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를 다룰까 합니다. 자, 그런데 우선 문제를 보면서 뭐 풀이를 쓰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실 건요. 이런 형태의 그 거리의 합의 최대 최소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요.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림을 그린단 말은 뭐 좌표 평면이나 수직선상에 그 점들이나 그림을 옮겨 찍고서 그 그림을 변형해 나가는 과정에서 답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해법을 좀 약간 암기식으로 기억을 해두는 것도 좋아요. 마찬가지 어떤 거리의 제곱의 합들의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는 그림으로 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거리가 3cm다. 3cm인 거리를 제곱하는 순간 실제 거리하고는 이것이 의미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푸는 경우는 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고 좌표 평면에다가 어떤 좌표 형태로 식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선 요런 좀 결론적인 얘기 좀 기억해 두시고 자, 문제로 가면 쉽게 이해 갑니다. 문제로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자, 예제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X축위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점 하나가 있고요. P. 그 P는 여기 어디 있을 수 있고 두 점은 고정된 정점입니다. 자, 그리고선 문제가 요 AP하고 BP를 연결한 그 선분의 합의 최소값과 그때의 P를 구하라죠. 중학교 때 많이 본 문제죠. 이거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X축위의 어딘가를 거쳐서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A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칭을 했습니다. 요 점을 뭐 A-라고 하면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지? 그러면 요 점하고 P를 연결해 보면 그지? 요 길이하고 두 개가 같으니까 수직. 요 두 길이가 같아서 그럼 AP가 결국 요 길이랑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X축을 거쳐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어렵지 않게 요걸 연결 직선으로 그지? 그 지점에 P를 잡아주면 가장 빨리 간다. 기억나죠? 그냥 도형을 이렇게 변형해서 이해하면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 값이라는 것은 바로 요 점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가 될 거니까, 그지? 결국 최소값은 요 길이가 답이에요.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뭐 나오나? 9, 6, 얼마 나와요? 이게 3루토가 나오나요? 계산하면? 그지? 이렇게 되고. 그때 점 P를 구하랍니다. 그때 점이 요 점이거든. 그럼 요 점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봅니다. 자,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직선 A-P의 방정식 두 점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Y 좌표는 기울기가 2가 나오네. 이렇게 직선 나오죠. 그럼 요 직선의 X절편을 찾아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X절편 Y에다 0 넣어서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P점이 2분의 3, 그때가 0이 됩니다. 됐지? 자,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 이제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이제 형태가 좀 덧셈이 아니라 뺄셈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해결해야 되는 걸로 일단 방법을 고정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림에서 요런 형태의 차 형태를 뭔가 알아내야 됩니다. 자, 어려워요.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 바로 그냥 풀이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연결해 주면요. 어떤 삼각형이 생겨요. 이렇게 AP, BP라는 형태도 생기면서 또 이것도 연결해서 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삼각형 ABP라고 생각해 볼게요. 삼각형 ABP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결정 조건이 있겠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가 되냐면 AP하고 AB 두 개를 더하면 이쪽이 BP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P 더하기 AB 해도 AP보다 클 거고요. 또 하나는 AP 더하기 BP 한 것이 AB보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결정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실제 이 AB 있잖아. AB는 그냥 거리죠. 한 변의 길이는 이미 문제가 준 거나 마찬가지지, 그지? 얼마 거리가 5가 나오죠. 결국 이 AB는 그냥 5입니다. 상수예요. 자, 뭐 그냥 5라고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냥.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저런 형태, AP 빼기 BP 형태를 만들려면 여기서 넘기면 되겠네요. 첫 번째 식에서 AP 빼기 BP가 넘어가면 이게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되고요. 두 번째 식에선 이렇게 넘기면 AP 빼기 BP가 작다 5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두 개. 세 번째 거는 지금 합의 형태라서 별로 도움되진 않아서 이렇게 두 개를 보면 결국 절대값 AP 빼기 BP가 5보다 작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됐죠? 뭔가 만들어져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만든 건요. 분명히 삼각형에서 반드시 이런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림에서 잠깐 보면 삼각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봐. P가 움직이면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되죠. 이렇게 해도 삼각형 되고 이렇게 해도 삼각형이 되고 계속 되는 것 같지만 안 될 때가 딱 하나 있는데 언제죠? 그지? 요거 잘 보면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연결한 지점에다가 P를 잡으면 삼각형이 안 되잖아. 그지? 그 삼각형이 안 될 때가 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실제로 P가 요로 넘어가도 어차피 삼각형은 되거든요. 이해 가시나?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5보다 항상 작아요. 삼각형이라면. 근데 삼각형이 아닐 때 한해선 지금 이게 정확하게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 하나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야. 자, AP 빼기 BP가 5가 딱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저 노란 선일 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 결국 이게 5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림에서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 되겠어요? 결국 여기다 이렇게 등호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이때가 삼각형이 안 될 경우야, 그지? 요게 삼각형이 될 조건, 요게 안 될 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P가 마음껏 움직이면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돼서 최대값은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뭐 그때 점 P의 좌표라는 것은 뭐 지금 있듯이 아까처럼 요 점을 지나는 직선 만들 수 있죠.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두 점 가지고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x절편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4분의 1,0 나오게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 3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앞에 거랑 조금 다르죠? 자, 제곱의 합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거리의 제곱이 붙어버리면 실제 이 거리하고는 상관없는 값이 되죠. 거리 제곱을 그림에서 표현하기는 안 돼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자, 요걸 바로 그림에서 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곱이 있을 땐 그래서 그냥 요런 점을 어떤 좌표로 표현하고요. 그냥 모르는 점이니까 P가. 이걸 그대로 그냥 식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냥 AP 제곱이니까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면 되잖아. 그럼 x-1제곱 플러스 1인데 루트 없어지겠죠? 제곱이니까 제곱. 마찬가지 BP 제곱도 두 점 사이에 거리니까 루트 없어지고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럼 이거 싹 전개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3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이죠? 2차 식의 최소값 문제니까 당연히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이런 완전 제곱꼴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2분의 61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렵지 않게 최소값은 나왔네요. 2분의 61 됐고. 그럼 그때 점 P는 뭐야? 그지? 얘가 0 될 때가 최소값이 확실하니까 x는 2분의 5가 되죠. 답은 이렇게 P점의 좌표를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다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풀 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많이 풉니다. 이 잘못된 풀이 하나를 잠깐 보여주면, 에? 쌤 이거 이렇게 해서 산술기하 쓰면 안 되나요? 2루트 AP 곱하기 BP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선생님 산술기하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 두 개가 같을 때니까요. AP하고 BP하고 길이가 같을 때 이게 최소니까 거리 같다로 풀면 안 되나요? 큰일 나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게요. 산술기하 공식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는 반드시 이 합쪽이나 이 곱의 쪽이 상수가 나와야 돼요. 한쪽이. 이게 상수, 일정한 값일 때 합의 최소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등호 성립 조건이 의미가 있고 양쪽 다 이게 변수인데 변하는 값이들인데 등호 성립 조건이 의미가 없어요. 자 어쨌든 자 지금 했던 1, 2, 3번 요 세 문제를 꼭 잘 기억해 두세요. 제곱이 없을 땐 거리합의 최대차수를 그림으로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곱이 있을 땐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기 이건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좌표로 식을 만드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자, 지금 그 페이지에 있는 예제 2번, 3번을요. 앞에서 설명한 그 이론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그럼 그 네 문제를 풀면 이제 더 확실하게 앞의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각인이 되는 건데요. 불행히도 이 첫 번째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잘 설명 듣고서 그냥 어차피 제곱이 없는 거리합의 최소는 그림을 이용하는구나.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좀 어려워요. 자,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는데 P가 어딘가 있어요. 내부에. 그래서 AP, BP, CP 이해 가시나? 요 내부점하고 요 꼭지점 세 개를 연결한 거예요. 자, 좀 이따 연결할게요. 자, 그런데 그 최소값을 최소일 때를 어떻게 알아내냐면 어느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이 삼각형을요 60도를 회전합니다. 좀 어려워요 내용이. 자, 왜 60도를 회전하냐 이것도 어렵고. 자, 그래서 쌤이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이 좀 잘 맞아졌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해 가시나? 60도. 결국 B점이 옮겨진 점을 B-C-라고 잠깐 놓을게요. 그러면 요 안에 어떤 점이 P가 있었다면 얘도 결국 똑같이 따라서 움직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뭐 P- 이렇게 60도가 회전된 겁니다. 그럼 문제가 원하는 요 길이가 뭐 여기서도 이렇게 따라서 점선이 움직였다고 이렇게 쳐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자, 요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그러면 60도 회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 점선과 요 점선 사이의 각이 60도가 되는 게 맞고요. 그지? 그리고 이 길이 두 개는 똑같겠죠? 자, 요 길이를 동그라미 이렇게 됩니다. 원래 길이니까. 그럼 결국 요 파란색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겠죠? 결국 60도의 각도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요.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요렇게 세 개인데 얘를 잠시 그냥 편하게 세모라 놓고요. 얘를 동그라미, 얘는 뭐 별 이렇게 놔볼게요. 그럼 구하는 게 이제 별하고 맞나? 동그라미, 세모, 별 세 개 합하란 얘기지. 결국 요 길이가 지금 뭐가 되냐면 세모가 되고, 그지? 같은 길이잖아. 요 길이가 별이 돼요. 그러면 요 세 개를 어떻게 시각을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봅니다. 자, 세모는 이걸 선택하고요. 동그라미는 이걸 선택하고 별은 이걸 선택해요. 이해 가시겠어? 요 빨간색이라고 생각해봐. 이 세 개가. 결국 요 세 길이의 합의 최소값이다. 이런 문제가 됩니다. 됐죠? 일단 요까지. 그런데 이 P가 이 내부를 마음껏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마음껏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꺾여서 가면은 최단거리가 안 되잖아. 어차피 최소값이란 말이 최단거리로 생각하면. 그리고 요 점 P하고 끝점 C-는 고정된 점이죠. 움직이는 게 아니야. 회전해서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 점과 이 점을 일직선으로 연결해요. 이 선상에 P가 있는 게 확실하지요. 그래야 최소값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 P가 이 라인에 있어야 된다가 그림에서 이해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럼 P가 어딘가 있으면 잠깐 여기다 같이 그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이걸 좀 따로 떼내볼까? 여러분들 이해하려면 따로 떼내는 게 좀 좋겠다.
자, 저 그림을 잠깐만 다시 한번 그릴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잠깐 회전한 거. 이렇게. 결국 요 점하고 저 그림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라인에 P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 결국 여기 아까 P가 어딘가 있다면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럼 여기 P-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 아까 60도였잖아, 계속. 맞지? 그러면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도 60도가 되고요. 여기도 60도가 되고 여기가 120도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 여기도 120도란 얘기지.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여기가 120도란 얘기가 여기가 120도란 얘기지, 결국 도형에서. 이해 가시겠어? 여기가 120이니까 어차피 이 그림에서도 같은 그림이니까. 결국은 120이고 여기도 120이고 이쪽도 그럼 120이 되겠죠. 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 원래 삼각형 ABC에서 내부의 점 중에 요 세 선 꼭지점을 연결했을 때 120도, 120도, 120도로 같은 각을 이루는 그 지점에서 결국 최소가 되겠구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그냥 자, 이거 좀 어려워서요.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하, 결국은 제곱이 없는 건 그림으로 푸는 수가 가장 깔끔하구나. 자,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요것만 잘 봐주시기 바래요. 네. 자, 2번인데요. 자, 근데 아까 여러분들 1번 문제에서 아까 1번 풀었던 문제 있잖아. 그 120도씩 되는 건. 거기서 최소 값은 선생님이 안 구했습니다. 계산도 복잡하고요. 여러분들 아직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 자, 우선 최소 값은 구하지 않고 그 위치가 그 위치다라는 그 어떤 그림의 변형이 중요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제곱이 있죠. 그러면 바로 아하, 얘를 뭔가 좌표로 표현해서 가면 좋겠구나. x, y로 놔야 되겠죠. 이제는 y좌표가 0이 아니야. 자, 그대로씩 만들면 돼요. 그러면 x-1제곱, y-1제곱. 자, 루트는 없어지겠죠. 마찬가지 x-2제곱, y 플러스 1제곱, x 빼기 3제곱, y 빼기 3제곱. 자, 글씨가 좀 날아가네. 자, 식 바로 만들면 돼. 그럼 이거를 이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싹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좀 약간 노가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보면, 자, 상상해봐. x에 관한 2차항 생기고 x에 관한 1차항 생기고 y제곱항, y항 생기죠? 상수항도 있고. 그럼 그거를 x끼리 모으고 y끼리 모으면 완전 제곱이 둘 다 만들어져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가 1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왜냐면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최소값을 2차식에서는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돼서 됐네요. 따라서 최소값은 10이 되겠죠. 왠지 알겠지? 얘는 0 이상의 식이고 얘도 0 이상의 식이니까 제일 작은 이 식의 값은 10이 됩니다. 자, 최소값은 10. 그 다음에 최소가 되는 점 P란 말은 아까처럼 이 두 값이 다 0일 때가 제일 작은 값이 나오는 건 당연하니까 둘 다 0인 지점이 2하고 1이죠. x, y 값이. 결국 얘가 2,1이란 얘기입니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에 의존한 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것만 풀 수 있다. 이걸로 절대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어요. 뭐 하냐면 요 놈입니다. 요 점 P가 요거 하나를 꼭 따로 기억을 암기를 해주세요. 어떨 때 애가 나오냐면 사실 이 점이요.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자, 쓰자면 아하, 점 P가 3분의 저 무게중심 한번 구해봐. 1 더하기 2 더하기 3,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아하, 얘가 2,1 나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다음부터 사실 이렇게 선생님이 풀었지만 다른 풀이가 이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실을 암기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P를 구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AP제곱, BP제곱, CP제곱을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이것만. 어차피 A, B, C 있고 P 있으니까 계산하면 딱 10이 나와요. 최소값이 나와버립니다. 알겠어요? 실전에선 이게 훨씬 빠르다는 거. 그리고 점이 지금 3개라서 이렇게 됐지만 자, 참고 요것도 꼭 알고 있어요. 여기로 잠깐 넘어옵니다. 자, 만약에 문제가 점이 4개 있어요. A, B, C, D가 있고 어딘가 P가 있어서
마찬가지 AP제곱, BP제곱, CP제곱, 아유, 쓰기도 오래 걸린다. DP제곱. 자, 이것이 최소가 되는 점 P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입니다. 이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좌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거를 뭐 x1, y1, 요 점을 x2, y2, x3, y3, x4, y4라고 하면 얘가 x좌표의 합. 얘도 마찬가지요. y1, y2, y3, y4의 합 이렇게 될 때가 최소가 돼요. 또 일반적으로. 이해 가시겠어? 그래서 그 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 노트에서 정리해 놓은 그 일반 형태를 같이 꼭 암기하고 있으면 실전에서 그냥 요런 풀이로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이 있고 4점 내부에다 P를 잡았을 때 AP, BP, CP, DP. 자, 제곱이 없으니까 그림을 이용합니다. 자, 그럼 그림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 지금은 요렇게 2개씩 짝을 지어요. 요렇게 2개 짝을 짓고요. 요렇게 2개 짝을 짓습니다. 그러면 자, 이 2개의 최소값과 이 2개의 최소값을 그림에서 따로 한번 알아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AP, CP란 말은 무슨 말이야? 요 길이하고 요 길이 2개를 더한 거니까. 그럼 이렇게 꺾여서 가면은 최단거리가 안 되죠? 최소값이 돼야 되니까. 결국 요 대각선상에 P가 있으면 좋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어딘가 P만 있다면 분명히 AP, CP가 그게 가장 최소값이 된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야. 요 2개를 더해서 최단거리, 가장 작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요 대각선상에 P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두 대각선 위에 다 존재하는 요 점을 P로만 잡아주면 분명히 노란 것과 빨간 것의 합이 최소가 되는 동시에 최소가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네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돼. 또 결국 AP, BP, CP, DP를 더한다는 뜻이 대각선의 길이를 2개 더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어렵지 않게 대각선의 길이의 합만 구해요. 26 루트 34 이렇게 나오게 돼요. 해보시고요. 자, 마찬가지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제 자, 요 점의 좌표는 노란 직선하고 빨간 직선을 구해서 교점을 구합니다. 아시겠죠? 직선을 구하셔야 돼요. 직선 AC하고 직선 BD하고 두 방정식을 구해서 교점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해보세요. y는 3분의 5x가 나오고요. 하나가 x 플러스 5y, x 플러스 5y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돼서 두 직선의 교점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4분의 15, 14분의 25가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로 나오게 돼.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제 제곱이 붙었습니다. 자, 아까 했던 그 위에 예제 2번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냥 같은 방식이란 것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얘도 식을 만들면 됩니다. 어딘가 P를 놓고 좌표를 XY라고 놓고 식을 쭉 만들면 XY에 관한 기다란 2차식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거를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했던 문제랑 똑같으니까 풀이 안 쓰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빠르게 다시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자, 빠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봅니다. 이제 그렇게 일반적인 식변형 말고 결국 이런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P를 한 번에 빨리 구할 수 있다. 어떻게? 4분의. 그러니까 4점을 평균값을 내란 얘기야. 그러면 X 좌표 4개의 합 0 더하기 0 더하기 3 더하기 5, 마찬가지 Y 좌표의 합이 0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P점이 좌표가 2,2가 나오죠. 계산하면 결국 2점일 때 최소가 된다는 거야. 이게 따라서 최소 값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계산하면 되죠. 이거를 P점은 이걸 가지고 AP 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 요게 2,2일 때가 나왔으니까 BP 제곱, CP 제곱, DP 제곱
이 값을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그게 최소값이 돼요. 32가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실전은 빠르게 풀어달라. 자, 예제 4번입니다. 예, 1번이에요. 자, 수직선상에 세 점 ABC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점 P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 점 P는 마찬가지 X축상에 있대요. 자, 그럴 때 이 합이 최소값이 얼마며 그때 점 P는 어디 있겠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당연히 접근은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제곱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 그림에서 해결하겠다라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P가 어딘지 모르니까요. 그냥 하나를 아무데나 한번 잡아봅니다. 자, 어딘가 P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서 그림에서 뭔가 특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못 찾으면 못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안 보입니다. 자, 처음엔 안 보여요. 자, 선생님 바로 설명합니다. 이 두 개가 특수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사실은 PA가 요 길이고요. 이제 PC가 요 길이잖아, 그지? 보이시나? 그렇지. 보입니다. 이 두 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먼저 보면 결국 8부터 1까지 전체 길이 7 나오죠, 그냥. 보이십니까? 그지? 점 P를 만약에 여기다 잡아도 마찬가지 아니야. P를 여기다 잡아도 PA하고 PC 더하면 항상 7 나올 거 아니야. 아하. 따라서 요 문제가 구하라는 식이 결국 7 더하기 BP가 돼요. 됐죠?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얘만 최소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BP가 최소일 때가 이 두 점이 똑같을, 즉 0일 때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답은 뭐 굳이 쓸 거예요. 답 3 이렇게 아니지? 미안. 요게 0일 때니까 최소값은 7이 되죠. 그리고 그때 점 P는 요 B와 일치하는 점이어야 되겠구나. P가 점 B와 같은 점일 때가 최소값 7이 나오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중에 좀 궁금한 질문하는 친구들이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P가 선생님 지금 A와 C 요 사이에 P가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버리셨는데 아니 점 P가 이 A, C 사이가 아니라 요 바깥에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여기에 P가 이렇게 있어서도 최소값 나오지 않을 이때가 최소인 건 아닌가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보면 PA, PB, PC를 썼을 때 생각해 보면 요 PA 값 하나, 요 거리죠, 그죠? 요 거리 하나가 벌써 아까 구한 7을 벌써 넘죠? 이해 가시지?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7보다는 더 큰 값을 갖게 되니까 최소값이 여기서 나온다고 할 수가 없겠어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여러분들 해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4개예요. 똑같습니다. 자, X축상에 어딘가 점 P를 잡아서 이게 최소가 되는. 자, 어떻게 할까? 아까처럼 분명히요. 이 A하고 D 사이에 어딘가 잡아야 된다는 건 일단 느낌이 옵니다. 맞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다 잡았다고 쳐보자. 점 P를 여기다 이렇게 잡으면 마찬가지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먼 쪽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 그래서 요 합과 요 두 개 더하면 항상 7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요게 7입니다. 다시 쓰면 7 더하기 한 단계를 줄여보자. 이렇게 CP. 자, 이게 최소면 되니까 결국 이 부분이 최소면 될 거란 얘기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시각을 줄여보면요. 결국 PB하고 PC 합의 최소니까 마찬가지 이 P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죠. BC 사이에 어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건 아까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럼 또 요 사이에 어딘가 P를 분명히 잡았다면 이제 확실히 그럼 또 다시 PB, PC 합이 또 일정하겠네요. 보니까. 그지? 그 요 두 개 합이 요 사이에 있어서 얼마야? 2가 나오죠, 합이. 요 간격이 요 두 합이 항상 2가 나오니까 뭐 결국에는 9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써야 되겠네. 정확하게는. 그렇죠? 그렇지. 따라서 이 전체는 최소값이 9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때 점 P는 어디 있을까요? 점 P는 여기서 보면 그지? 요 BC 사이에 어디든 있어도 상관없겠죠. P를 여기다 잡아도 어차피 이 합은 일정하게 2가 나오잖아. 계속. 따라서 점 P의 위치는 선분 BC 위의 어떤 임의의 아무 점이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제 5번입니다. 자, 문제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과 같은 격자무늬 모양의 도로가 있습니다. 자, A, B, C 지점이 공장이 있고요. 어딘가 본사 건물을 짓는데 여기 있는 가나다라 중에 어딘가 본사를 짓는데 그랬을 때 그 P가 본사 AP 더하기 BP 더하기 CP의 최소값이 되는 그 P 지점은 이 중에 어디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단 AP란 A에서 P까지 격자선을 따라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가 P점이면요. AP가 이렇게 직선거리가 아니라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격자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이 선을 따라 움직인 거리를 지금 이렇게 문제가 쓴다고 약속한 거예요. 일직선상의 거리가 아니야 지금. 조심해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시죠? 어딘가 P를 잡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A까지 거리는 이 격자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거리고 또 마찬가지 B까지 거리와 C까지 이렇게 뭐 간 거리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게 최소가 되는 지점을 묻습니다. 자, 얘는 한 두 가지로 설명할까 싶은데요.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격자 도로를 위에서 봐서 그렇지 만약에 아래쪽에서 이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격자가 그려져 있고 그 격자를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눕혀서 아래쪽에서 쳐다본다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요렇게 보이면서 여기가 C, 여기가 B, 여기가 A 이렇게 보이겠죠? 이해 가시나 내 말? 그지? 입체를 이렇게 눕혀서 평면처럼 본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어딘가 P를 잡는다는 뜻은 여기 어딘가 P를 잡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라인 어딘가,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격자선을 내리면 요 중에 어딘가 P를 잡겠다는 뜻이잖아. 근데 어차피 그 P에서부터 A, B, C에 이르는 거리가 가장 짧으려면 최소가 되려면 아까 얘기한 요 B 지점에다가 그 P를 잡아줘야 최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4번 문제 기억나죠? 여기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 캐치하고. 그 다음 이제 요 도형을 또다시 이제는 이렇게 옆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와서 여기서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이런 시각이 또 보이겠죠? 여기가 B가 보이고 여기가 A가 여기가 C가 이렇게 보이겠죠? 마찬가지 본사 위치가 요 점 중에 어딘가 잡힐 거니까 또 마찬가지 PA, PB, PC가 최소가 되려면 요 A점에다 잡아야 되겠구나. 아까 4번 문제에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결국은 P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요 라인과 요 라인이 만나는 곳인 4번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설명이 길었는데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자, 그런데 조금 이제 답은 다예요. 그래서 답은 찾았고요. 자, 조금 다른 시각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거리가 그냥 요 격자선을 따라가면 전부 다 최단 거리죠. 실제로. 요게 다 예를 들어서 1cm라고 보면 그럼 최단 거리는 이렇게 가든 속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6cm가 나오죠. 이해 가시겠어, 내 말? 그냥 요 선을 어디로만 따라가면 돼요. 단지 오른쪽 방향과 위쪽 방향만 사용해서 가기만 하면 다 최단 거리가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요. 자, 요렇게만 먼저 보는 거야. AP, BP. 자, AP, BP라는 말은 요 사각형에서 한번 생각해 봐. 자, 요 사각형에서 P를 어딘가 잡아서 이게 최소가 된다는 것만 생각을 먼저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요 노란색 사각형 안에 아무 데나 P를 잡아도 다 가능하죠. 이해 가시겠나? P를 어디다 잡아도 AP 더하기 BP는 다 최단 거리가 얼마 나오냐면 이게 다 1cm라고 생각하면 6이 나오겠죠. 이해 가시나? 그 다음 BP 더하기 CP가 최소인 지점은 요 사각형에서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큰 BC를 대각선으로 하는, 그지? 요 안에 빨간색 사각형 어디 내부나 요 선상에 P를 잡으면 다 최소가 되는 게 확실하지요.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마찬가지 APCP도 그래요. APCP도
여기 있는 요 사각형, 그지? 요 파란색 사각형의 내부나 요 선상에 P를 잡으면 됩니다. 최소가. 그럼 결국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지점이 다시 노란색 사각형의 요 선상이나 내부, 빨간색 사각형의 선상이나 내부, 파란색 사각형의 선상이나 내부에 있는 점이다라고 보면 요 점 하나밖에 없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예제 6번입니다. 자, 이런 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참 재미있는 문제인데요. 자, 점 AB가 있고요. 자, X축상에 어딘가 C, Y축상에 D가 있어서 요곳의 최소값입니다. 자, 그대로 읽어보면 여기서 D로 와서 C로 와서 B로 돌아온다는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 가시지? 그러니까 CD는 움직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기로 와서 일로 와서 일로 올 수도 있고요. 그지? 움직인다는 얘기야, CD가. 자, 앞에서 예제 1번에서 했었는데요. 이렇게 어떤 선을 거쳐서 가는 최단 거리를 계산할 때는 그 점을 하나 이렇게 대칭했었죠. 기억나지? 이건 많이 했던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 놈하고 요렇게 연결을 했잖아. 그지? 그런데 잘 보니까 요걸 또 거쳐가거든. 그러니까 거쳐가는 선이 한 개,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대칭도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이걸 또 아래로 대칭할 수도 있는데 너무 복잡해져서 이걸 대칭하면 편해요. 그래서 요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아하, 요 지점을 거쳐올 때가 이렇게 거쳐올 때가 최단거리구나. 이해 가시죠? 이렇게 대칭을 두 번 해서 문제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요 점은 3,-1이고요. 따라서 최소값은 어떻게 돼? 요 길이 두 개가 같고 이 길이 두 개가 같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세 변의 길이가 결국 요 일직선 길이와 같아서 두 점 사이의 거리만 계산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얼마나? 5 나오죠. 계산해 보세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그때 문제가 OC의 길이는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요 길이.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얼마냐 그때는 어떻게 하면 편할까? 자, 그냥 이렇게 할까요? 자, 두 점이 나와 있으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요걸 잠깐 A 다시 요걸 B 다시라고 하면 직선 A 다시 B 다시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y-y 좌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 요 직선의 x 절편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절편이 3분의 5가 나옵니다. 이해가죠? x 절편 찾아서 결국 OC가 3분의 5일 때구나. 이렇게. 자, 예제 6번의 2번입니다. 자, 문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고 풀어 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자, 여기가 섬입니다. 여기가 육지고요. 그래서 섬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왔다, 다시 이육지로 왔다, 다시 섬으로 돌아오는 최단 거리를 구하라예요. 자, 그거를 그냥 선생님이 PAB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는 최단 거리를 구하라가 문제. 그럼 이 선도 마찬가지 어떤 거쳐가는 선이 되고 이 선도 거쳐가는 선이 되니까 대칭을 거쳐가는 선에 다 하셔야 됩니다. 결국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도 대칭을 하고요. 이쪽으로도 대칭을 해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얘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이렇게 연결해주면 그림이 너무 작은데 잘 보이시나? 결국 요 돌아오는 길이가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와 같아서 최단 거리가 되겠죠? 요게 바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요 점을 뭐 P-라고 놓고 요 점을 P2- 이렇게 놓으면 자, 우리가 구할 이것의 최소값은 결국 이 선분의 길이가 됨을 그림에서 이제 알 수는 있는데요.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자, 지금 문제가 요 꼭지점에서 요 섬까지 거리가 4라고 나와 있었거든. 그러면 요거를 원래 5하고 한번 연결해 봅니다. 보조선을 이렇게 하고 또 여기도 이렇게 하고. 그럼 좀 뭐가 좀 보이시나? 자, OP도 한번 진하게 연결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이셔야 돼.
요점을 대칭한 그 관계이기 때문에 요각 두 개가 똑같죠, 두 개가. 마찬가지 요 아래에 있는 각과 요각하고 요각이 두 개가 같습니다. 근데 요 점하고 요 각이 합쳐서 30도니까 결국 이 전체는 몇 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지? 60도. 두 개씩이니까 두 배일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게 60도가 되면서 요 길이가 4였으니까 요 길이도 4가 되겠죠? 그지? 어차피 이게 대칭했다면 요 두 얇은 삼각형이 합동이 되잖아, 합동.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요 길이가 4가 됩니다. 맞죠? 두 삼각형이 합동이야. 이게 대칭 관계라서. 보이죠? 결국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도 4면서 요 각은 60도가 되니까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네요. OP-P2-라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된다. 됐죠? 따라서 요 길이가 4가 나오겠습니다. 참 도형적으로 재미있는 문제예요. 자, 예제 7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AB 길이하고 뭐 높이 다 주어져 있고요. 자, 점 P가 여기서 1cm 떨어진 지점에 있답니다. 자, 여기서 빛을 쏴서 이렇게 반사돼서 정확하게 B점으로 들어온다. 그때 빛이 움직인 길이의 최소값은 얼마냐?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자, 결국 얘도 그림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결국, 그지? 자, 어떻게 할까? 아까 했던 계속 거쳐가는 최단거리 문제니까 계속 대칭을 해서 연결하는 성질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럼 얘는 거쳐가는 선이 몇 번 있어요? 여기 한 번 거쳐가고 여기 한 번 거쳐가고 이렇게 세 번 거쳐가니까 당연히 대칭을 세 번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림 옮겨봅니다. 자, 요 선에 거쳐가니까 얘를 갖다가 이 선에 대칭을 먼저 할게요. 근데 요 점 하나만 달랑 옮기지 말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각형을 통째로 옮겨준다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그럼 P점이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온다라고 생각해봐. 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요 선과 요 선은 길이가 같으니까 이거 지우면 되겠죠? 보지 말고. 그럼 이제 요 점에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온다로 이제 문제를 이해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요 선은 이제 지우고. 그럼 또다시 이제 여기 또 거쳐가게 되니까 두 번째가. 그럼 또다시 거쳐가는 선에 또 대칭을 하니까 얘를 또다시 요로 쭉 피는 거야. 대칭해서. 이해 가세요? 그때도 마찬가지 점만 옮기지 말고요. 요렇게 도형 전체를 그려서 옮기면 조금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럼 P가 요 위로 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하고 또 요렇게 연결을 해주면 어차피 요 길이 두 개가 같으니까 이해 가시겠어? 요걸 지워버리면 되겠죠? 요 선 지우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오는 길이의 최소값이라고 봐버리면 되겠네 이제. 그럼 또다시 요게 또 거쳐가는 선이니까 한 번 더 대칭합니다. 어우, 복잡해진다. 그래서 그림이 자, 선생님 그림은 조금 그래요. 자, 이렇게 그럼 요 점이 대칭돼서 요 거쳐가는 선에 대칭이 되니까 요만큼 오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 놈하고 요 놈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그지? 그럼 양쪽 길이가 두 개가 똑같게 되니까 마찬가지 이쪽도 이렇게 지워 버릴게요. 그럼 결국은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오는 직선거리가 답이 된다라고 보이십니다. 맞죠? 자, 그래서 좀 꺾이긴 했지만 좀 보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직선거리가 된다고 칠게. 자, 요때가 결국 최단거리 답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제 계산은 별로 어렵지 않겠네요. 길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요 길이는 4cm가 3개니까 그지? 12가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요 길이는 계속 1이었잖아. 1cm 요게. 그럼 얘도 1cm겠고 얘도 1cm니까 이 전체는 10cm니까 그죠? 그럼 요까지는 9cm가 되겠네. 맞지? 응. 그럼 9cm고 요거 12cm니까 피타고라스로 이 빨간색 길이 최소값은 15. 이렇게 나오게 돼요. 따라서 최소값은 15다. 뭐 이렇게. 자, 대칭성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일로 잠깐 오셔서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조금 다른 시각. 자, 어떤 시각이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반사가 반사돼서 이렇게 지금 최단거리로 온 건데요. 마찬가지. 이제는 미리 이걸 다 대칭을 해 놓은 거야. 한쪽 방향으로. 이거 아까 선생님은
여러 방향으로 대칭을 했지만 거쳐가는 선을 그대로 따랐지만 이제는요 이쪽 방향으로 어떤 좌표 평면처럼 뻗어나가게 그려놓습니다. 그럼 이게 어차피 대칭 관계니까요. A점을 대칭하면 여기로 오겠죠. 여기도 A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그 다음 B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BB가 되겠고요. 또 이걸 위로 대칭했다고 치면 얘가 일로 B가 오게 되고요. 뭐 얘는 굳이 쓰자면 A가 되겠고 얘도 결국 A가 되고요. 이렇게 점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여긴 D점이 되겠네요. 얘는 C점이 될 거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점 P를요. B하고 연결을 하는데 자 이거 잠깐 지우고 B하고 연결하는데 여기 B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됐죠? 여기도 있네. 뭐 이런 것도 B점이 돼. 그럼 이 점하고 다 연결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그려보면 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잘 봐. 요 점에서 요 B가 요 B니까 요걸 이렇게 연결했다고 치면 이렇게 한 번 반사돼서 B로 온 것이 결국 이 선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겠다는 얘기야. 이해 가시나?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이렇게 얘랑 연결했어요. 그지?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 요걸 결국은 다 미리 한 번에 펴버린 건데 자, 잘 보세요. 이 선의 원래 선이 요 선이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대칭해서 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국 한 번 반사가 될 때 그 직선은 이 선과 만나는 점이 반사가 됩니다. 결국 요 그려진 선과 만나는 데가 지금 3번 만나고 B로 왔다는 뜻이 여기선 3번 반사가 됐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겠나? 그러면 요 선을 따라서 한번 그려보면 잘 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여기서 요것이 반사가 된 거거든. 반사된 걸 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반사가 돼서 이렇게 오게 된 거다라는 뜻입니다. 아, 좀 어렵네, 그지? 이걸 그림을 다 그리면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자, 그래서 일단 B점하고 연결되는 이런 방법들을 다 생각하면요. 이게 다 반사가 돼서 B에 오는 모든 경우들을 다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는 어때? 요 선에서 한 번 만나고 요 선에서 한 번 만나니까 2번 반사된 다음에 B로 들어온다는 뜻이야. 그럼 그림을 치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반사돼서 이렇게 반사돼서 오는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참 재밌어요. 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몇 번 반사가 된 거예요? 아까 우리 문제를 보면, 그지? 한 번, 두 번, 3번 반사되고 들어온 거니까. 그럼 여기서 답은 어느 것으로 골라야 되냐면 얘로 골라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선을 한 번 지나고 2번 지나고 3번 지나고 B에 도착한 그림이 이거밖에 없거든. 됐죠? 그래서 답은 이게 답이 돼. 이 길이가 최단 거리가 돼요. 그럼 계산하면 아까처럼 여기서 피타고라스로 생각해 보시면 똑같이 15가 나옵니다. 자,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자, 이 거리의 최대차수는 많은 응용 문제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참 재미있고 유익한 단원이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